그렇죠. 우리 갔어요. 같이 보고 나왔습니다. 노래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립습니다. 언제나 당당했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하여! 자, 이번 주제는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강병규 기자. 네. 조금 전 영상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넥타이 색깔이 좀 눈에 띄던데 어떤 상징을 품고 있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보통은 파란색 넥타이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예, 어제 행사에서는 노란색 넥타이를 했습니다. 이게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징 색깔인 건 다들 아실 테고요. 또 한 가지 군사변 분계선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까도 영상 보셨지만 2007년 이제 10월 4일 정상회담 선언을 위해서 이제 건너가는데 이 노란색 선을 건너갑니다. 이게 군사분계선인데 사실은 군사분계선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시각적으로 이 넘어간다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노란색 선을 긋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군사분계선이 저렇게 시각적으로 그어지게 됐다는 거죠. 근데 군사분계선이 노란색으로 그어졌기 때문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메고 나온 이 넥타이 색깔도 이 노란색 선, 군사 분계선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언제나 당당했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라면서 이 넥타이를 메고 이런 의미를 다시 되새겼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연도 있겠고요. 자, 14 선언 딱 10주년 되는 행사인데 정부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로는 또 처음 치러진 행사이고요. 정부 예산도 지원되는데 김광진 의원, 문재인 대통령 그만큼 애착이 강한 행사였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뭐 이 행사 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 얼마 전에 있었던 6.15 행사에서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참석하셔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6.15나 14 정상회담 이 기념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 간에 맺어진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주관해서 이 행사를 쭉 왔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고요. 이제라도 정부가 뭐 이번 행사는 통일부가 주최해가지고 그 행사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김관진 위원장 보니까 지금 노란색 넥타이를 메고 오셨는데 저희 주제를 미리 알고서 맞춰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습니까? 잘 맞춰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노원재 기자 그 영상 보니까 맨 마지막에 건배하면서 와인잔에 담긴 그 술이 막걸리였더라고요.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왜 막걸리인가요? 그 건배주가. 일단은 막걸리인데 그게 어떤 막걸리냐면 봉하마을에서 나온 쌀로 만든 봉하 막걸리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담은 막걸리여서 저렇게 이제 가지고 와서 직접 건배주로 사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눈길을 끄는 선물이 있었는데 권양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줬다는 선물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일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 탄생 71주년을 좀 기념을 하면서 봉하음악회 개최를 하기 전에 9월 15일에 발매된 기념 음반이 있는데 그 기념 앨범을 이제 선물을 했는데 권양숙 여사가 이 첫 번째로 만들어진 1번 앨범을 본인이 갖고 그리고 이제 523번째 앨범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5.24 무슨 날짜인지 아시겠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날짜예요. 네, 그래서 기념을 담아서 523번째 앨범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최악의 안보 위기 속에서 맞게 된 1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 행사 지금 보셨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를 두는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어땠을까 큰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었는지 저희가 간추렸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14 정상선언 합의 중 많은 것은 지금도 이행 가능한 것들입니다. 특히 평화, 군비 통제 분야에서 합의한 군사회담의 복원은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도적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남북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강진 위원장, 예.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전혀. 특히 우리 측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거 몇 번째나 듣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번에도 뭐 응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여지를 줘야 저쪽에서 어느 시기가 있을 때 바로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맞을 것 같고, 또 장소의 특성상 이제 14 기념식이었지 않습니까? 14 기념 원래 회담문이 그렇죠. 14 기념식에서 대화하지 말자고 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회담문이 48개 항목으로 원래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잘 꼽아 보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인정하더라도 48개 중에 한 20개 정도 가까이는 지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크게는 뭐 인도적 차원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군사회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뭐 B-1B 이런 폭격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왔습니다만, 이럴 때 우발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군사 한 라인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이 워낙 없기 때문에 사실 안보위기에 가장 큰 위기는 대한민국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지켜내자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긴 그 술이 막걸리였더라고요.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왜 막걸리인가요? 그 건배주가. 일단은 막걸리인데 그게 어떤 막걸리냐면 봉하마을에서 나온 쌀로 만든 봉하 막걸리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담은 막걸리여서 저렇게 이제 가지고 와서 직접 건배주로 사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눈길을 끄는 선물이 있었는데 권양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줬다는 선물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일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 탄생 71주년을 좀 기념을 하면서 봉하음악회 개최를 하기 전에 9월 15일에 발매된 기념 음반이 있는데 그 기념 앨범을 이제 선물을 했는데 권양숙 여사가 이 첫 번째로 만들어진 1번 앨범을 본인이 갖고, 그리고 이제 523번째 앨범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5.24 무슨 날짜인지 아시겠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날짜예요. 네, 그래서 기념을 담아서 523번째 앨범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최악의 안보 위기 속에서 맞게 된 1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 행사 지금 보셨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를 두는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어땠을까 큰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었는지 저희가 간추렸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14 정상선언 합의 중 많은 것은 지금도 이행 가능한 것들입니다. 특히 평화, 군비 통제 분야에서 합의한 군사회담의 복원은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도적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남북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강진 위원장, 예.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전혀. 특히 우리 측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거 몇 번째나 듣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번에도 뭐 응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여지를 줘야 저쪽에서 어느 시기가 있을 때 바로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인연도 있겠고요. 자, 14 선언 딱 10주년 되는 행사인데 정부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로는 또 처음 치러진 행사이고요. 정부 예산도 지원되는데 김강진 의원, 문재인 대통령 그만큼 애착이 강한 행사였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뭐 이 행사 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 얼마 전에 있었던 6.15 행사에서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참석하셔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6.15나 14 정상회담 이 기념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 간에 맺어진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주관해서 이 행사를 쭉 왔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고요. 이제라도 정부가 뭐 이번 행사는 통일부가 주최해가지고 그 행사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김관진 위원장 보니까 지금 노란색 넥타이를 메고 오셨는데 저희 주제를 미리 알고서 맞춰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습니까? 잘 맞춰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노원재 기자 그 영상 보니까 맨 마지막에 건배하면서 와인잔에 그렇죠. 우리 탔어요. 사진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립습니다. 언제나 당당했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하여! 자, 이번 주제는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강병규 기자. 네. 조금 전 영상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넥타이 색깔이 좀 눈에 띄던데 어떤 상징을 품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은 파란색 넥타이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예, 어제 행사에서는 노란색 넥타이를 했습니다. 이게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징 색깔인 건 다들 아실 테고요. 또 한 가지 군사변 분계선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까도 영상 보셨지만 2007년 이제 10월 4일 정상회담 선언을 위해서 이제 건너가는데 이 노란색 선을 건너갑니다. 이게 군사분계선인데 사실은 군사분계선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시각적으로 이 넘어간다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노란색 선을 긋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군사분계선이 저렇게 시각적으로 그어지게 됐다는 거죠. 근데 군사분계선이 노란색으로 그어졌기 때문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메고 나온 이 넥타이 색깔도 이 노란색 선, 군사 분계선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언제나 당당했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라면서 이 넥타이를 메고 이런 의미를 다시 되새겼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기도 했습니다.